만약에 삼국지가 지금 바로 여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펼쳐진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셨어요? 땅 따먹기 대신에 최고의 인재를 뺏고 뺏기는 전쟁, 칼싸움 대신에 기업 문화로 승부하는 두 IT 거인의 이야기.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장의 양끝에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한쪽은 유비가 이끄는 촉한소프트, 이 회사의 OS는 바로 사람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신뢰, 공감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무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엔 조조가 이끄는 무시무시한 그레이트위가 있습니다. 여긴 완전히 달라요. 오직 데이터, 효율, 성과,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증명하는 곳입니다. 이 두 회사의 충돌을 이해하려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봐야 해요.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굿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CEO는 어떤 스타일로 회사를 이끄는지, 팀의 분위기는 어떤지, 심지어 내부에 스파이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이 모든 게 이 거대한 전쟁의 일부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가볼까요? 바로 굿즈입니다. 브로길에서 다루는 이 공식 굿즈 이야기. 이게 그냥 회사 로고 박힌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요, 그 회사의 영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담겨 있거든요. 촉한소프트의 굿즈를 보면 이 회사의 철학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예쁘게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굿즈를 통해서 직원들이 겪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팀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와룡 스마트 선풍기. CTO인 제갈량을 딱 상징하는 아이템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AI 음성 비서한테 나 오늘 야근해야 할까? 하고 물어보면요. 데이터상 확률은 98%입니다. 이렇게 팩트 폭격을 날려줘요. 어설픈 위로 대신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 스마트 텀블러는 또 어떻고요? 뚜껑을 딱 열면 보글보글하고 국밥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배고플 때 들으면 집중력도 확 올라갈 것 같고요. 심지어 QR코드를 찍으면 코딩할 때 듣기 좋은 ASMR 플레이리스트로 바로 연결되는 디테일까지 전부 다 직원의 몰입을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결국 이런 문화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리더죠. 브록 2, 두 명의 CEO, 두 개의 플레이북에서는 그 핵심을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천하를 얻으려 했던 남자, 촉한소프트의 CEO 유비부터 만나보시죠. 유비의 공개된 주간 스케줄을 보면요. 이게 그냥 시간표가 아니에요.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겁니다. 그의 시간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이고 있죠. 전형적인 보스가 아니라 팀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CEO의 KPI 하면 매출, 이익, 성장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유비는 완전 달라요. 이 사람의 KPI는 라떼는 말이야 같은 꼰대 말을 몇 번이나 안 했는지, 직원들이 제 시간에 퇴근해서 행복한지 이런 것들입니다. 회의 없는 수요일, 주 4일 근무, 모든 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향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 정반대편에 있는 조조를 만나볼까요? 그는 회사를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프로젝트 마감이 늦어지니까 직원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가 P라서 마감이 늦는 건가? 사람의 성향마저 데이터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했던 그의 스타일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한마디죠. 이 사람들 채용 공고를 보면요. 와, 이건 거의 서바이벌 오디션이에요. 멘탈이 아주 강한 기획자를 뽑아서 CEO의 아이디어를 한 장으로 요약시키고요. 심지어 가스라이팅 탐지기가 내장된 직원을 선호한대요. 복지는 카페인 200%, 에너지 드링크. 모토는 더 무섭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로그만을 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쪼가리로 보겠다는 선언이죠. 자, 이런 리더의 철학은 결국 팀 문화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브룩3에서는 회사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팀 회식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촉한소프트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무알콜 팀 회식 사건, 그 주인공은 바로 장비 이사입니다. 당시 배달라이더들은요, 업무 특성상 회식 때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보통 리더라면 그럼 술 없이 밥만 먹자 하고 끝났을 텐데 장비는 달랐던 거죠. 어떻게 하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진짜로 즐거운 회식을 할 수 있을까? 이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전설의 0.00% 제로 피크닉입니다. 술을 강요하는 대신에 그 아낀 돈으로 최고급 한우를 샀습니다. 억지로 건매사를 시키는 대신에 라이더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죠. 그 결과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날 결근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건 물론이고요. 라이더 만족도가 폭발적으로 올라서 경쟁사인 그레이트 윌을 압도하는 성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팀워크의 힘이죠. 자, 같은 시간 저쪽 데이터 제국 그레이트 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주 조용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록 4, 비밀의 저항 채널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총이나 칼이 아니라 키보드와 마우스로 시작된 저항이었죠. 총호, 무덤 속의 호랑이라는 뜻인데요. 뭔가 좀 섬뜩하죠? 놀랍게도 이게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채널의 운영자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조조의 오른팔, 2인자, 사마어였습니다. 사마이는 매일 밤 목소리를 변조하고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대박입니다. 내일 우리 회장님이 할 무리한 지시 탑3 적중률 100%? 이런 예언성 콘텐츠부터 상사가 가족이란 단어를 쓸 때 대처하는 법 같은 직장인 생존 꿀팁까지 조조의 경영 방식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아주 신랄하게 분석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채널의 최고 팬이 바로 조조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와, 이 유튜버 진짜 천재다 하면서 감탄했고 심지어 그 영상을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마이한테 직접 공유하면서 자네도 이 사람한테 좀 배우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 조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도대체 촉한 소프트가 잘 나가는 비밀이 뭘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회사에 스파이를 심기로 결심하죠. 이건 두 회사의 문화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궁극의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스파이의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촉한 소프트의 비밀 세뇌 매뉴얼을 훔쳐라.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 그런 비밀 매뉴얼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바로 실수가 터졌을 때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움의 기회로 삼는 비난 없는 회의 문화였습니다. 결국 스파이가 조조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이 한마디가 모든 전쟁의 결론을 말해줍니다. 회장님, 훔칠 매뉴얼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행복해요. 최고의 인재는 결국 통제가 아니라 행복을 선택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촉한 소프트의 사람 중심 문화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면 슬랙에서 바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 최고의 인재들이 계속 몰려들었죠. 반면에 통제와 공포를 선택한 그레이트위는 결제 단계만 5단계, 모든 게 느렸고 결국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문화가 곧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기나긴 전쟁 끝에 조조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겁니다. 문화는 우리가 마음대로 깔고 지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것. 문화는 회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 바로 운영체제, 즉 OS 그 자체였다는 거죠. OS를 바꾸지 않고 앱 몇 개 설치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겠죠.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의 OS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데이터에 의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회사는 유비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조조의 제국입니까?